누군가를 당신의 시각으로 보거나 그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설득하려면 두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는 그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여 그들의 인식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여성을 만날 때나 유혹하거나 사로잡으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효과적입니다. 제가 설명하려는 기술을 사용하면 여성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내면에 들어가는 방법과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지닌 심리적인 효과를 다루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내면에 들어가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연결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결을 만들 수 있을까요? 누군가와 대화 중 즉각적으로 유대감을 느낀 경험이 있나요? 연결을 만든다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그런 종류의 친밀감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확립되면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연결되지 않은 사람을 설득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집니다. 사실 우리의 뇌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 중 상당 부분은 바로 비언어적인 정보, 즉 얼굴 표정이나 신체 언어와 같은 요소들입니다. 즉, 우리가 앉고, 걷고, 움직이는 방식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기분을 엿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비언어적 메시지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신체는 머리, 몸통, 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으며, 이 세 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앉고 서고 걷는지, 어떻게 몸을 움직이는지에 따라 내면의 감정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자신이 산책을 할 때 이러한 신체 언어를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들고 스카이라인이나 높은 건물, 나무의 꼭대기를 바라보며 걷다가 미소를 지어보세요. 비록 미소가 자연스럽지 않더라도 몸은 그것을 전달하고 있으며 몇 분 후 자신이 느끼는 기분을 살펴보세요. 그 후 머리를 숙이고 걷거나 속도를 늦추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발을 끌며 걷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이 두 가지 방식 사이에서 기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사실 자세만 바꿨을 뿐인데 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감정을 전달하고 반대로 감정은 우리의 몸짓에 영향을 줍니다. 다른 사람의 자세를 따라한다면 그 사람과 비슷한 기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는 곧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결국 상대방의 내면에 들어가 그 사람의 기분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기분을 상대방의 기분에 맞추는 것은 실제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 잠시 멈추어 생각하고 이를 명확히 정의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도 그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면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 자신을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이를 연습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슈퍼마켓 계산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사람처럼 심각한 관계가 아닌 유쾌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이 연습은 단지 기법을 익히는 것이므로 친밀한 관계나 친구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당신은 점차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더 효과적인 연결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방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접근하고 싶은 아름다운 소녀에게도 말이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을 몸으로 흉내내고 그것을 정의해 보세요. 예를 들어 행복이나 슬픔, 혼란스러움, 화남 같은 감정들을 말입니다. 그 감정에 푹 빠져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정의할 수 있는 단어를 내면의 대화를 통해 반복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 단어들이 당신이 원하는 분위기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과거에 그 감정을 경험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당시 본 이미지, 느낀 감정, 들었던 소리 등을 떠올리며 그 분위기를 진정으로 다시 경험해 보세요. 그 분위기를 잘 유지한 채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세요.
두 사람이 같은 감정의 파장에 도달할 때까지 그 분위기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가세요. 연결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분위기를 유지하세요. 연결이 이루어지면 그 순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일이 잘 풀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의 감정을 자신이 원하는 감정으로 바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 사람의 분위기를 새로운 분위기로 바꾸어 보세요. 몸짓이나 자세, 미소 등에서 변화를 주며 점진적으로 바꾸는 데 집중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기분도 자연스럽게 변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사람과의 연결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상태입니다. 이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그 사람에게 잠재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주의해야 할 점. 적응과 모방은 매우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모방입니다. 거울처럼 따라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적응하세요. 이 부분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방을 피하세요. 그럴 경우 오히려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결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제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 말이죠. 연습할수록 더욱 능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더 깊은 연결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말을 사용하는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는 방식도 중요하죠. 말을 통해 상대방의 잠재의식에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거절을 차단하며 그들이 당신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 사람에게 맞는 적절한 문구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부정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마세요. 그런 후 그 문구들을 연결을 만든 후에 설득의 도구로 사용하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명백한 사실을 강조하세요. 예를 들어, 우리 둘 다 그곳에 가면 분명히 좋은 경험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죠? 혹은 이미 알다시피 그 파티에 가면 재미있을 거예요. 또는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간단히 명확한 사실을 강조하세요. 또한 실제로 질문처럼 들리지 않는 질문을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당신은 이미 그것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죠? 이런 질문을 덧붙이면 상대방은 잠재의식적으로 동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제 또 한 잔 할 시간이겠죠. 그렇죠. 또는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야 해요. 줄을 건너뛰어도 괜찮겠죠? 이와 같은 질문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속으로 답을 하게 만듭니다. 주의! 이 방식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유용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서 결혼이나 성적인 관계를 만들거나 누군가가 가진 모든 돈을 가져오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할 때 목소리의 톤을 평소보다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질문이 끝날 때 목소리가 높아지면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라고 말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기에 또 다른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자라고 말하고 그 다음 하고 싶은 일을 계속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조금 더 걷자, 한 잔 더 하자, 또는 내 집으로 가자와 같은 표현들이죠. 사실 이는 일종의 간접적인 명령과 비슷합니다. 조금 더 걷자, 한 잔 더 하자, 또는 내 집으로 가자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이 쉽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을 자주 던지면 상대방이 점점 더 쉽게 예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들이 계속 예라고 말하면 점차 그들의 마음이 따라오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은 예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들이 여러 번 예라고 말한 후에는 그들에게 진짜 원하는 것을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기다리는 동안 칵테일을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면 와인 한 잔을 원하시나요? 라고 웨이터가 말했을 때 그의 제안이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두 가지 옵션을 제시했고 둘 다 상대방에게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택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시된 유일한 선택지는 칵테일과 와인 중 하나였습니다.
술을 마실지 말지 묻지 않았던 점이 매우 영리한 부분입니다. 이를 변형하면 물이나 와인, 레드나 화이트, 선생님, 스틸이나 스파클링처럼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 자리나 당신 자리처럼 너무 많이 쓰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도 유용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하고 그들의 반응을 미리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정말 기쁠 거라는 걸 알아요. 또는 이 경험을 다시 하고 싶을 거라는 걸 알아요. 처럼 말해보세요. 그런 다음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들어보세요. 감명받을 거예요 라고 덧붙이면 상대방은 더욱 신뢰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논리적 도약도 강력한 기법입니다. 그러므로나 이것은 올 의미합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두 개념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네요. 사실이에요. 이는 당신이 이 영상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게 사실이길 바랍니다. 또는 우리는 3개월 동안 사귀었어요. 그러니 저는 이 관계에 대해 진지할 거예요. 같은 표현이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순간을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주제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접근은 단지 목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명령을 내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상대방이 따르기를 원하는 명령이어야 하며 그 뒤에 이어지는 명령은 상대방이 의심 없이 따르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늦었고 피곤해요. 쓰레기를 버리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어요. 또는 내 집에 와서 꿈을 꾸고 모든 걸 말해줘. 와 같은 방식입니다. 이건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접근은 신뢰와 충성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로 느껴지게 하고 잠재의식적으로 당신을 친구로 대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항상 출근이 늦지만 하는 일은 잘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그는 항상 출근이 늦지만 하는 일은 잘해요. 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지만 뒤에 오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다는 건 알지만 과거의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또는 당신은 좋은 사람이지만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지만 지금은 파트너 없이 기분이 나아요.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질문을 해보세요. 이상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상적으로 무엇을 보고 있나요? 예를 들어, 이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나요? 이상적인 결과는 무엇인가요? 이상적 또는 이상적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질문을 표현하는 것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사람들에게 완벽한 것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여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완벽한 것을 시각화하는 것은 그들의 기분에 환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당신이 찾고 있는 완벽한 후보자는 누구인가요? 또는 당신의 이상적인 후보자는 누구인가요? 와 같은 질문을 구직 면접에서 던지면 면접관은 아마도 완벽한 후보자에 대한 마음속에 그린 이미지를 설명하면서 답변할 것입니다. 그 다음 그들이 사용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들의 설명에 맞게 답변을 조정하면 당신이 그 후보자라는 인상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 말하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속의 이미지를 형성하면서도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자신의 관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떠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말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스트레스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 걱정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괜찮을 겁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이 그렇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당신의 관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빚진 것을 갚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는 아니오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하면 갈 수 있어는 실제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겠다고 제안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원하면 집까지 태워다 줄 수 있어. 원하면 할 수 있어. 중요하지 않지만 실제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거나 듣고 싶지 않은 피드백을 줄 때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닥치고 들어라는 말은 좀 더 부드럽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또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참아왔는지 알아? 또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차례를 기다렸는지 모르겠어. 이제 이 모든 것을 이해하셨으니 이게 여자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형님. 이 영상은 여자를 유혹하는 법 시리즈의 한 에피소드일 뿐입니다. 단독으로 시청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여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매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려면 전체 시리즈를 시청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영상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든 여성을 유혹하는 단계별 공식이 담긴 온라인 코스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스에서는 키, 외모, 돈과 같은 피상적인 것 너머의 깊은 심리적 차원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끌리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서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음의 창문, 자신을 돌보세요.